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숑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대출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숑군의 핀스토리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내용은 생애 최초 LTV 80% 대출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기사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서울 아파트 20대 30대 매입 비중이 증가했다. 와, 그렇죠. 11월 2일자 기사인데 거래 절벽인 상태에서 젊은 분들의 급매물 매수 비중이 커졌다. 지난 9월 달 젊은 사람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가 300건이어서 전체 거래량의 34%를 차지했다. 꽤 많이 산 것 같아요. 그죠? 지난달에 비하면 28%, 6월 달에는 24%, 8월도 20%대였는데 갑자기 9월 달 들어서 34%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이 산 지역을 보니까 노도강이었어요. 노원, 도봉, 강북구 지역이 20대, 30대 매입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노원구는 지난달에 비해서 2배, 도봉구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 그 원인이 뭐다? 생애 최초 대출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사는 진단을 하네요. 사실 요즘 다 서울 전역이 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10월 말일자 기사 보면은 노도강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추락한다. 2, 3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고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률을 보니까 특히 노도강이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 젊은 20대, 30대 분들은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이 기사에서는 생애 최초 대출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에 생애 최초 LTV 80% 대출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생애 최초, 생초 LTV 80. 자, 생애 최초 LTV 80은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대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모든 주택 보유자들의 LTV를 풀어준 건 아니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 LTV를 풀어줬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많이들 혼동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주택의 소재 지역과 주택 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이 80%다. 즉 5억짜리 사건, 10억짜리 사건, 20억짜리 사건 그 집이 서울에 있건 뭐 도서 산간지방에 있건 간에 LTV 80%예요. 일률적으로. 이건 파격적이죠. 그죠? 그러나 총 대출의 한도는 6억으로 묶어뒀어요. 예를 들면은 5억짜리 사는데 80% 대출을 받으면 얼마입니까? 곱하니까 4억이죠. 근데 10억짜리 사는데 80%면은 여러분 얼마예요? 8억이잖아요. 그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8억이 아니라 6억으로 묶어둔다. 총 대출 한도는 6억이다 라고 이렇게 묶어놨어요. 예. 그래서 6억의 집값, 6억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어, 현재 규제 무주택자분들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 40에 묶여 있는데 생애 초초인 경우에는 LTV 40을 초과해서 80%까지 최대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대출 한도이죠. 자, 그러면 좀 더 한 스텝 더 들어가 보면 내가 생애 최초 대상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집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무주택자분들. 그런데 나만 주택이 없으면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세대원이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돼. 모두가.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범위를 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나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모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여러분 세대예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뭐를 가진 적이 없어야 돼? 주택을 가진 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세대, 내가 알고 있는 주민등록 등본의 그 세대겠지. 그리고 주택은 뭐 내가 알고 있는 아파트 다세대 빌라 이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생애 최초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확히 한번 진단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표시한 게 세대와 주택 그 키워드 두 가지예요. 하나씩 뜯어봐야 돼요. 먼저 세대의 정의는 여러 가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뒤에서 도표로 설명을 드리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의 정의는 은행업 감독 규정에 나와 있는 주택이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과거에 주택이 있었어. 유주택자였는데 다 팔고 지금 무주택이야. 이러면 생애 최초가 아닌 거예요. 생애 최초는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야 돼.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애 최초의 범위가 세대라고 했는데 세대는 뭘로 확인해요? 우리 동사무소 가면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띄면은 보통 4인 가족이면 내가 여기 있고 결혼했으면 우리 배우자가 여기 있고 자녀가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주민등록 등본상의 세대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애 최초가 되려면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주택이 없어야 돼? 우리 배우자도 주택이 없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주택이 없어야 돼. 근데 우리 꼭 이렇게 4인 가족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시댁인 부모님과 우리 친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도 있잖아. 혹은 뭐 전입을 해서 등본상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나이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성년이야. 결혼을 해서 우리 배우자, 며느리나 또 뭐가 돼요? 사위가 되겠죠. 혹은 결혼했어. 손주. 이 구성이 다 세대가 전입해서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생애 최초가 되려면은 이 친가 부모님, 시댁 부모님, 우리 배우자, 우리 며느리, 사위, 내 손주 모든 사람들의 주택 소유 이력을 조회해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야 된다. 그게 생애 최초다. 혹은 우리 배우자가 세대 분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대 분리가 되면은 주민등록 등본상에 배우자가 없죠. 근데 결혼했어. 그러면은 배우자분이 그 세대 분리되셨군요. 그 등본도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등본 그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해서 주택이 없어야 내가 생애 최초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주택의 범위는 뭐냐? 우리가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등기등본으로 확인되면 되는데 주택법 2조 1항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단독 다 들어가고 그렇다면 우리가 등기가 없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로 주택 이력을 조회해서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단독을 단 한 채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되고 분양권과 입주권, 분양권 당첨된 사실도 없어야 되고 입주권, 우리 재개발이 된 아파트, 재개발이 될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 입주권, 멸실이 되고 철거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그 권리 상태도 다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생애 최초는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예요, 여러분. 분양권과 입주권까지 포함.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거 있죠. 그럼 오피스텔은 주택인가요? 아닌가요? 내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 거기에 그 월세를 줬어. 혹은 전세를 줬어. 세입자가 거기에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를 해. 그러면 그게 주택입니까? 여러분, 오피스텔 가지고 세금에선 주택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대출은 명확합니다. 대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예. 내가 오피스텔 10개 있어도 무주택인 거야. 이 생애 최초에서는. 오피스텔에 전입이 되어 있는데요. 오피스텔에 그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오피스텔은 대출단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애 최초가 되고 싶으면 오피스텔 취득을 한 상태에서도 생애 최초인 거예요. 예.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펴봤던 내용은 지금 시중은행에 생애 최초 자격이 되면 LTV 80%로 대출들을 해주고 있어요. LTV 80%. 상한은 6억이지만 그래서 그 생애 최초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등본상에 있는 모든 세대원,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자식 여기서 제외되는 건 형제, 자매, 조카, 사촌은 상관없어요. 나는 주택이 없는데 내 형제가 있어. 같은 등본에 있어. 상관없어. 형제, 자매, 조카, 사촌은 같은 등본에 있어도 주택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아. 그죠? 그 세대의 구성원에 그 주택이 없어야 되고 또한 주택의 범위, 오피스텔은 주택에 안 들어간다. 그러나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블로그 통해서 많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관련 블로그 포스팅도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